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누군가가 던진 아주 평범한 한마디에 그 이유를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등골이 서늘해지거나 마음 한구석이 불편해졌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마도 그 말이 너무나 정중하거나 아무런 악의가 없어 보여서 그냥 무시해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내가 너무 과민 반응하는 건 아닐까 하고 스스로를 의심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심층심리학의 위대한 거장 칼 융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무의식은 의식이 그 순간에 전부 파악하지 못하는 미묘한 패턴들을 감지해낸다고 말이죠. 말은 단순한 소리의 조합 그 이상입니다. 말은 상징이며 원형적인 힘을 담고 있습니다. 말은 스스로가 숨기고 있다고 믿는 순간에도 그 사람의 무의식적인 동기를 드러내는 창문과도 같습니다. 융은 언어를 정신의 창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한 말들은 우리 마음속에 경고등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들은 아주 깊숙이 뿌리박힌 위험한 심리적 패턴의 단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융의 심리학적 통찰을 통해 만약 누군가가 당신과의 대화에서 반복적으로 사용한다면 증오나 복수심이 아닌 명확한 판단 아래 그 관계를 즉시 떠나야 한다는 신호가 되는 5가지 강력한 표현에 대해 깊이 탐구해 볼 것입니다. 융은 깨어있는 의식이야말로 우리의 경계가 반복적으로 침해당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패라고 믿었습니다. 이 5가지 말 속에 숨겨진 조종, 투사, 그리고 인간의 그림자에 대한 심오한 진실을 이해하게 될 때 여러분은 자신의 평화를 지킬 온전한 권리가 자신에게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왜 이 말들이 그토록 해로운지, 그리고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자신의 심리적 주권을 지켜낼 수 있는지 정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지혜로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더 많은 분들이 자신의 마음을 지키고 빛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 넌 나한테 비쳤어. 세상에 이 3단어, 넌 나한테 비쳤어라는 말보다 더 교묘하게 사람을 조종하는 말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칼 융의 그림자 이론은 이 말이 왜 위험한지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이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건강한 관계의 경계나 자기 책임감을 제대로 발달시키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신뢰를 쌓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중에 지렛대로 사용하기 위해 자신이 베푼 호의, 충성, 희생의 목록을 마음속 장부에 꼼꼼히 기록해둡니다. 그들의 관계 방식은 진심 어린 교류가 아닌 철저히 거래적인 감정 조종에 기반합니다. 융의 관점에서 보면 이들은 사랑, 우정, 협력과 같은 순수한 관계마저도 일종의 계약 관계로 변질시키는 심리적으로 미성숙한 어린아이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말들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내가 널 위해 해준 게 얼만데 이 정도는 해줘야지. 혹은 내가 예전에 널 지지해줬으니 너는 나에게 충성할 빚이 있어. 내가 내 실수를 다 눈감아줬으니 한 번 더 기회를 줄 빚이 있는 거야. 겉으로 들으면 논리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관계에서 호혜성, 즉 서로 주고받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호혜성은 강요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선택될 때 의미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빚졌다고 말하는 순간 그들은 당신을 한 명의 인격체가 아닌 이용 가능한 자원으로 보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융의 용어로 설명하자면 그들은 버림받거나 무력해지는 것에 대한 자신의 무의식적 두려움을 당신에게 투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죄책감을 이용해 당신을 자신에게 묶어두려 하는 것이죠. 이러한 투사가 위험한 이유는
바로 우리 내면의 상처받은 부분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어린 시절부터 죄책감을 이용한 통제 속에서 자랐다면 당신은 정말로 그들에게 빚을 졌다고 믿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그들이 놓은 덫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군가 넌 나한테 빚졌어 라고 말하면 일단 잠시 멈추십시오. 그리고 당신 자신의 가치관에 비추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의무는 내가 자유롭게 선택한 것인가, 아니면 조종당하고 있는 것인가? 만약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불편함이 느껴진다면 그 직감을 믿으십시오. 진정한 관계는 죄책감이라는 빚이 아닌 기꺼이 주고받는 마음 위에 세워집니다. 과거의 도움을 대가로 영원한 의무를 요구하는 관계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심리적인 빚 독촉일 뿐입니다. 두 번째 말, 그냥 날 믿어. 우리가 경계해야 할 두 번째 표현은 바로 아무런 근거나 설명 없이 던지는 그냥 날 믿어라는 말입니다. 물론 신뢰는 모든 인간관계의 기초입니다. 하지만 칼 융은 진정한 신뢰란 시간을 두고 증명되고 시험을 거치며 쌓아 올려지는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누군가가 투명하게 자신을 보여주려는 노력 없이 그저 그냥 날 믿어라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거대한 위험 신호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종종 당신의 이성적인 판단을 건너뛰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비판적인 사고의 스위치를 끄고 맹목적인 충성을 바치기를 원합니다. 융의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그들 자신의 숨겨진 불안감을 투사하는 행위입니다. 그들은 질문받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진짜 동기가 비달에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그냥 날 믿어. 혹은 내가 그렇다고 했으면 그런 줄 알아야지. 왜 그냥 날 못 믿어? 와 같은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솔직한 질문을 환영합니다. 다른 의견을 듣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려 합니다. 반면에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은 당신의 순수한 호기심마저도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입니다. 융은 미성숙하거나 조종적인 성향의 사람들은 의식의 빛이 자신을 비추는 것을 견디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확인하고 질문하고 명확히 하려는 모든 시도가 그들에게는 위협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맹목적인 믿음을 강요함으로써 당신의 질문 회로를 차단해버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아무런 설명 없이 그냥 날 믿어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잠시 멈추세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저 사람은 자신의 말을 일관된 행동으로 뒷받침해 왔는가? 내가 더 많은 정보를 얻는 것을 두려워하는가? 만약 그들이 당신의 질문에 방어적으로 나온다면 그것이 바로 답입니다. 진정한 신뢰는 강요되는 것이 아니라 얻어내는 것입니다. 명확한 설명 없이 신뢰만을 요구하는 관계에서는 미련 없이 걸어 나오십시오. 융은 그것을 당신의 심리적 자율성에 대한 침해라고 불렀습니다. 세 번째 말, 전분의 탓이야. 당신이 단호하게 뒤돌아서야 할 세 번째 표현은 바로 전분의 탓이야 라는 말입니다. 융의 그림자 이론 전체는 인간이 자신의 받아들일 수 없는 특성들을 부정하고 억압하고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려는 경향, 즉 투사를 중심으로 구축되었습니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대신 많은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그 실수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깁니다. 당신이 전분의 탓이야 라는 말을 듣는다면 당신은 지금 심각한 심리적 부정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갈등이나 고통에 대한 책임에 아주 작은 부분조차 지기를 거부합니다. 불완전함에서 오는 수치심을 견딜 수 없기에 그 모든 짐을 당신에게 떠넘기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만 안 했어도 내가 이러진 않았을 거야. 내가 날 화나게 만들었잖아. 내가 내 곁에 있어주지 않아서 내가 바람을 피운 거야. 융은 이것을 명백한 투사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그림자, 즉 이기적이고 두려움 많고 무책임한 자신의 일부를 통합하는 대신 그 모든 것을 당신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 관계에 머무른다면 당신은 그들의 영원한 희생양이 될 것입니다. 끊임없이 스스로를 의심하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그들의 비난을 내면화하여 당신 자신의 정체성마저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심리적 폭력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군가가 모든 것을 당신 탓으로 돌릴 때 당신은 이렇게 간단히 응수할 수 있습니다. 내 몫의 책임은 기꺼이 지겠지만 모든 책임을 짊어지지는 않겠어. 만약 그들이 이 말조차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들은 문제 해결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통제할 수 있는 희생자를 원할 뿐입니다. 융은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당신의 역할은 다른 사람의 어둠을 당신의 어깨에 짊어지는 것이 아니다. 당신의 역할은 당신 자신의 경계를 굳건히 지키는 것이다. 끝없는 비난 게임이 계속되는 관계에서는 걸어 나오십시오. 그 관계는 결국 당신을 잠식할 것입니다. 네 번째 말, 내가 날 사랑한다면 이제 역사상 가장 교묘한 조종의 언어 중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내가 날 사랑한다면 입니다. 이 표현은 당신의 공감 능력을 무기로 삼기 때문에 심리적인 비수와도 같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사랑을 그들의 요구사항과 직접적으로 연결시켜버립니다. 내가 날 사랑한다면 나를 위해 이 일을 해줄 거지? 내가 날 사랑한다면 이번에도 나를 용서해줘야지. 내가 날 사랑한다면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융은 이것을 죄책감을 감정적 지렛대로 사용하는 강압적 원형으로 분석했을 것입니다. 이 말은 사랑에 대한 거짓된 기준을 만들어 당신을 덫에 가둡니다. 만약 당신이 그들의 요구에 저항하면 그들은 당신에게 냉정하다, 무정하다, 의리가 없다는 딱지를 붙일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진정한 친구, 진정한 파트너, 진정한 가족은 결코 당신의 사랑을 핵심적인 자아를 희생할 의지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절대 내가 날 사랑한다면 내 가치관을 배신해라거나 내가 날 사랑한다면 너의 평화를 포기해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당신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날 사랑한다면 이라는 말을 듣는다면 반드시 잠시 멈추세요. 그리고 자문해 보십시오. 만약 저 사람이 진정으로 나의 행복을 생각했다면 이런 요구를 했을까? 아니면 나의 자유의지를 짓밟으려고 하는 걸까? 융은 말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통제가 아닌 자유의 뿌리를 둔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의 사랑을 자기 자신을 버릴 의지로 측정하려 든다면 그 관계를 떠나십시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감정적 협박입니다. 다섯 번째 말, 넌 너무 예민해. 마지막으로 당신이 조종적인 사람에게 경계를 설정하려고 할 때마다 듣게 될 말에 도달했습니다. 바로 넌 너무 예민해 라는 말입니다. 융의 개성화 개념은 온전한 한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에 대한 것이며 여기에는 감수성, 즉 예민함을 발달시키는 것도 포함됩니다. 예민함은 약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데이터입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신호, 누군가 선을 넘었다는 경고, 당신의 평화가 위협받고 있다는 알림입니다. 넌 너무 예민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대개 당신의 건강한 감정 반응을 불편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책임지는 상황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당신이 감정을 느끼는 것 자체를 비난하며 수치심을 줍니다.
이 말은 당신을 침묵시키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고통은 그저 귀찮은 일이며 당신의 경계 설정은 유난 떠는 것이고 당신의 목소리는 문제일 뿐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말을 받아들인다면 당신은 서서히 자기 자신을 버리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의심하고 목소리를 낮추고 무례함을 견디기 시작할 것입니다. 융은 이것을 자아의 붕괴라고 불렀습니다. 당신은 본래 되어야 했던 온전한 모습의 껍데기만 남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넌 너무 예민해 라는 말을 들으면 잠시 멈추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실제로 일어난 일에 비추어 볼 때 나의 반응은 타당한가? 나는 내 진심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당신의 감정은 정당합니다. 더 이상의 논쟁은 필요 없습니다. 진정한 친구와 파트너는 당신의 감정이 불편할 때조차도 그것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예민함을 병적인 것으로 취급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의 자연스러운 감정 반응에 반복적으로 수치심을 준다면 그 관계를 떠나십시오. 그들은 관계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자신에게 결코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 거울을 원할 뿐입니다. 이 말들이 작동하는 심리적 원리 잠시 멈춰서 이 표현들 뒤에 숨겨진 심리학을 더 깊이 들여다봅시다. 칼 융은 모든 인간 갈등의 뿌리는 우리가 보기를 거부하는 우리 자신의 일부, 즉 그림자에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한 사람이 자신의 이기심, 두려움, 수치심을 통합하려 하지 않을 때 그들은 그 특성들을 당신에게 투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5가지 표현은 바로 이 투사를 위한 언어적 도구들입니다. 넌 나한테 빚졌어는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의 투사입니다. 그냥 날 믿어는 정체가 탄로 날 것에 대한 두려움의 투사입니다. 전부 내 탓이야는 수치심의 투사입니다. 내가 날 사랑한다면 은 스스로 가치 없다는 느낌의 투사입니다. 넌 너무 예민해는 감정적 미성숙함의 투사입니다. 융의 심층 심리학 체계 전체는 이 그림자를 빛으로 가져오는 것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하지만 이내면 작업을 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은 당신을 자꾸 초라하게 만들기 위해 이 언어적 무기들에 집착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 관계에 머무른다면 당신은 스스로를 의심하도록 훈련될 것입니다. 그들의 환상을 떠받드는 하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당신 자신의 온전함을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들이 그토록 효과적인 이유는 당신의 공감 능력을 장악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친구, 좋은 파트너,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당신의 선한 욕망을 악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선함이 당신의 영혼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싸우거나 논쟁할 필요는 없습니다. 융은 결코 당신에게 반격을 가하라고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무의식적인 갈등에 기름을 붓는 것일 뿐입니다. 대신 그저 조용히 관찰하십시오. 그 행동이 무엇인지 마음속으로 명명하십시오. 자신을 정당화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당신의 진실을 사과 없이 명확하게 단 한 번만 이야기하십시오. 그리고 걸어 나오십시오.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 대화는 더 이상 계속하고 싶지 않군요. 제 경계를 존중할 준비가 되었을 때 다시 이야기하죠. 떠나는 것은 당신이 약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떠나는 것은 심리적 주권을 되찾는 행위입니다. 그것은 아무리 가까운 사람일지라도 그 누구도 당신의 온전함을 파괴할 권리는 없다는 장엄한 선언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건강한 경계를 세우고 자신의 온전함을 지켜나가는데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도 이 지혜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구독은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음의 빛과 평온